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게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의 전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일 때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저는 초혼이었고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려던 무렵에 전처와 이혼을 했었어요. 아들이 사춘기 때 새엄마를 맞이한 거라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직접 아들을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마다했습니다. 이미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이혼한 전체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불쌍하게도 생모의 얼굴과 추억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탓이었죠. 남편과 아들의 생모는 이혼을 한 후로 줄곧 시어머니가 키워오셨어요. 아들에게는 내가 계모라서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생모만큼 하겠어요. 자식도 낳아본 경험도 없던 제가 있지도 않은 모성 본능을 생으로 쥐어짰는다고 해도 나오지도 않을 텐데 억지로 잘하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저 엄마의 빈자리를 최대한 메꿔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게는 소중한 큰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말수도 적고 무뚝뚝해도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잘 따르는 동생들에게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자타공이 누가 뭐라 해도 제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20년을 제가 아들의 엄마로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저희 큰아들은 생모에 대한 기억도 하나도 없고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었어요. 살아오면서 아들의 생모와 남편의 전체에 대한 얘기는 단 한 번도 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도 큰아들이 제가 낳은 친아들 같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이 생각보다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도 다 마쳤고 결혼식 날짜도 받아놨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여자가 생뚱맞게 제게 전화를 했어요. 김순옥 씨죠? 네, 누구신가요? 저는 상민이 친엄마예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 미친 여잔가? 상민이 친엄마는 난데 무슨 소리? 이봐요. 상민이 친엄마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상민이가 친엄마가 있고 가짜 엄마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버럭 성질부터 냈었죠. 그랬더니 더 어이가 없게도 그러더라고요. 좀 교양 있게 말하세요. 이제껏 내 아들을 그렇게 무식하게 키웠어요. 내가 상민이를 낳은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그때서야 정신이 반짝 들더라고요. 맞지. 상민이를 낳은 여자는 따로 있었지. 그런데 그게 어땠다고 이제 와서? 이봐요. 어따 대고 남의 아들을 자기가 직접 낳았네 어쩌네 하는 거예요. 별 요상한 아줌마를 타보겠네.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동치미 국물이나 마시고 정신 좀 차리지 그래요? 라고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상민이가 결혼을 하는데 엄마 노릇은 해야 하지 않나요? 그동안 내 아들을 키워준 값이라 여기고 상민이 신혼집은 내가 좀 보태서 장만해줬어요. 어때요? 이봐요. 상민이한테는 엄마는 저 하나뿐이에요. 괜시리 헷갈리게 어울리지도 않는 엄마 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연락하지 말아요. 당신이 내 아들 일에 끼지 말라고 하면 상민이 아빠랑 만나서 의논하면 되겠네. 그래도 좋아요. 상민이 아빠가 아직도 날 못 잊고 있을 텐데 괜찮아요? 뭐 이딴 여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봐요. 지금 협박해요? 꽉 막힌 여자라서 만나더라도 대화가 쉽지 않겠네. 알았어요. 내가 내 아들을 직접 만나서 내 아들 결혼을 챙길 테니까 당신은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리고는 바로 끊어버렸어요. 기분 더럽게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한바탕 했습니다. 야,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질이야. 한 번만 더 연락을 하기만 해봐. 내가 당장에 달려가서 머리끄댕이 잡아줄 테니까. 알았어? 허허허. 생긴 것도 호박처럼 생겼더니만 말하는 것도 어쩜 딱 시장바닥에서 놀던 아줌마네. 너 조심해라. 상민이 아빠가 나 좋다고 너 쫓아낼까 무섭다. 허허. 라고 하며 끊었어요.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들었네요.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열불이 났어도 참아버렸어요. 어디서 굴러먹다가 다 키운 내 아들의 결혼에 생모라고 나타났는지 낯짝 한번 두껍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들의 생모라며 전화를 했었다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의외로 이상한 방향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 그동안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키워보지도 못하고 결혼을 한다니까 신혼집에 돈을 보태겠다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신 신보가 딱 계모네. 상민이가 당신 아들이 아닌 거는 맞잖아. 무슨 근거로 상민이 생모가 상민이 결혼에 관여도 못하게 하는 거야? 뭐? 내가 상민이 엄마가 아니라고 했어? 어쩜 말투가 그 여자랑 딱 닮았네. 내가 화를 내자 남편이 서재로 가버렸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뭐 어쨌다고? 속이 상했지만 저로서는 별도리가 없었는데 마침 상민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신혼집 장만은 저를 낳아준 엄마가 해주셨어요. 뭐? 너를 낳아준 엄마? 지금까지 서로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상견례를 할 때부터 연락이 와서 아버지랑 함께 몇 번 봤어요. 뭐?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하니? 그게 뭐 얼마나 반가운 소리라고 하겠어요.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죠. 뭐? 너희 아빠는 입도 뻥끗 안 했다. 어쩜 나만 모르게 만났냐? 아들이 생모를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말 한마디도 않고 만난 사실에 무척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골 때리는 말을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엄마, 일부러 감추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나를 낳아준 사람이 궁금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혼조석에 있는 어머니가 양보를 하셔야겠어요. 양보?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는 상철이랑 상미가 결혼을 하면 혼조석에 앉으실 수가 있지만 저를 낳아준 분은 저 하나뿐이래요. 그래서 저희 생모가 혼조석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말문이 막혀서 버벅댔어요. 나는 네 엄마야.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어. 너는 어땠는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여겨왔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난 네 엄마야. 혼조석에 앉을 권리가 있어. 그동안 저를 키우신 건 아버지랑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신 거잖아요. 저를 키워주신 거는 감사했지만 혼조석마저 욕심내지 마세요. 그건 네 아빠도 같은 생각이니? 네, 아빠도 허락을 하신 일이니까 그리 알고 계세요. 라고 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새삼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20년 동안을 내 뼈를 갈아서 키워왔나 싶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고 허망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워준 부모밖에 안 되는 처지더라고요. 참 난감했습니다. 결혼식장에 혼주석에 앉지도 말라면 어쩌란 말인지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제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위인이 아니었어요. 제겐 아군이 한 분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으니까요. 제가 자초지종을 다 까발려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긍대노를 하셨어요. 만드기가 시방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내가 두루 찢어 말려놓은 게 뭔 일 때문에 그런 줄 아냐? 그것이 자기 얼굴만 믿고 한두 놈과 붙어먹은 게 아니었어. 내가 오죽하면 상민이까지 낳았는데 쫓아불었겠냐? 그건 사람이 아니어야. 너는 구경만 하고 있어?잉?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어이, 김 사장, 정미자라고 알지? 옛날에 내 아들하고 나몰래 혼인신고하고 살던 애 말일세. 응, 그 여시가 내가 그동안 손 좀 안 봐줬더니 살만한가 보네. 그년 기둥서방이 누군가 알아보고 그동안 행적을 다 불어버려. 설치지 못하게. 알았지? 그리고 제 두 손을 붙잡고 그러셨어요. 네가 그동안 상민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 상민이가 키워준 공도 모르고 너한테 그딴 식으로 말했다니까 내가 불러서 한마디 해야겠다. 라고 하시며 그 야심한 시각에 호출을 했어요. 중요한 할 말 있으니까 빨리 와라이. 그리고 그 자리에 남편도 불렀어요. 내가 그동안 무덤까지 가서 입 딱 다물려고 작정을 했는데 안 되겠어. 차라리 천하 몸에서 태어났어도 애새끼가 무슨 죄냐 싶고 한번 내 손주로 여기고 정을 줬는데 이거 운명이다 생각을 했었다. 상민아, 너는 네 아버지 핏줄이 아니여.
뜻밖의 말씀에 다들 놀랐어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되셨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네가 시방 그 여신 말만 듣고 아직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상민이가 어디를 봐서 너를 닮았냐? 내가 혹시나 해서 수도 없이 확인해봤어. 애들은 어릴 땐 혈액형도 바뀐다고 해서 별의별 검사를 다 해봤어. 그러자 상민이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할머니, 그게 진짜예요? 제가 아버지 자식이 아닌 게 맞냐고요? 네가 내 품에 왔을 때 내 손자인 줄 알고 그렇게도 이쁘더라. 그런데 내 핏줄이 아니라고 해서 너를 버리면 네 엄씨한테서 배우고 자라서 네가 뭐가 될까 싶어서 내가 입 다문겨. 그것도 모르고 고생고생해서 키워준 네 엄마한테 그러면 쓰겄냐. 그러자 상민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 말이 안 믿기면 둘이 나란히 가서 한번 확인해봐.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키워준 값도 모르고 그렇게 나댄 호로 자식은 내 손자가 아니까 호적에서 파버리란께. 그런 다음에 네 아비가 누구니 네 어머니한테 물어봐라잉.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밖으로 나가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야, 너 나를 또 속였어?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확 씹어 먹어버릴 테니까 두고 봐. 그렇게 상민이를 이뻐해주던 할머니가 상민이에게 냉담한 어조로 호적을 파가란 말에 심하게 충격을 받았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갔어요. 저는 상민이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참이었는데 남편도 결혼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러셨고요. 결국에 상민이는 결혼식을 하기 직전에 상민이가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생모는 요정집을 운영하는 집의 딸이란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파혼을 당했어요. 그 뒤로 잠수를 타버려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몰랐는데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데 키운 정이 커서 걱정이 많았어요. 너는 내가 가슴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어디서든지 그걸 잊지 마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